여러분 반가워. 건방워.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요일? 금요일. 뭐 하는 날? 기묘한 이야기 하는 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약간 촌스러운 돈 많은 약간 아줌마 흉내를 좀 내봤어요. 그러니까 좀 부자이고 싶어 하는 그런 아줌마 흉내를 좀 내봤습니다. 일부러 좀 점도 찍어보고 목걸이도 이렇게 해보고 두꺼운 금목걸이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무섭다. 준비가 너무 디테일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밤새서 준비해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니까 저도 할 맛이 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 여러분 방송 제목 방제 보면 아시겠지만 미쳤다. 이게 진짜 실화였어? 우리가 실화인 줄 모르고 봤던 영화들 혹은 그냥 좀 잔인하다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그 영화가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에 들려드릴 영화 아니면 실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예요. 여러분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잔인하다고 해서 무조건 피 터지고 막 누구 죽이고 이런 얘기만 잔인한 걸까? 이 이야기는요 되게 유명해. 어떻게 유명한 줄 알아?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후유증이 되게 심하대요. 이 영화를 보면 후유증이 되게 심하대. 계속 이 영화가 생각나고 계속 뭔가 마음에 뭔가 남고 되게 찝찝하고 그런 영화야. 그러면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 영화 줄거리부터 얘기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 까먹지 마.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주는 얘기는 영화 줄거리이기도 한데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진짜 있었던 일인 거 까먹지 말고 계속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근데 이 영화는요 실제 있었던 사건보다 훨씬 아름답게 표현한 거야. 아름답게. 일단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나랑 같이 얘기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아무도 모른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의 줄거리를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싱크가 안 맞거나 그럴 때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남자입니다. 밑에 자막 보시면 안녕하세요. 2층에 새로 이사온 후쿠시마라고 합니다. 라고 해. 근데 옆에 누군가가 있지? 이게 누구냐면 바로 엄마.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어서 거의 둘이서 있을 예정이니까 잘 좀 부탁드려요. 라면서 인사를 하죠. 어느 연립주택에 이사를 온 소년과 젊은 엄마가 이웃집에 인사를 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둘이서 있을 예정이니까 잘 좀 부탁드려요. 엄마는 이웃집 사람들에게 남편은 해외에 있을 예정으로 아들과 단 둘만 살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엄마는 아들과 둘만 살 거고요. 아들의 이름은 후쿠시마 아키라 라고 하며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소개를 해요. 저희 시끄럽게 안 지낼 거예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인사하자 이웃집 사람들은 이 남자아이 아키라에게 야, 너 공부 잘하게 생겼다. 그래, 잘 지내보자.
라면서 덕담도 하고 그냥 좋게 좋게 인사를 맞춰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막 흥이 나서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외국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도 영어를 좀 곧잘 해요. 애가 누굴 닮았는지 공부도 잘해. 라면서 이제 아들 칭찬도 같이 막 하는 거야. 자, 인사를 마치고 이제 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느끼셨나요? 이삿짐을 막 나르기 시작해. 엄마와 아빠와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근데 이 아키라, 남자 주인공 아키라는요, 이삿짐들 속에 섞여있는 트렁크 2개를 이렇게 계속 의미 있게 쳐다봐. 그래서 엄마와 아키라는요, 조심스럽게 이 2개의 트렁크를 옮기고 이삿짐이 다 들어올 때까지 트렁크를 절대 열지 않아. 그리고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짐을 옮기고 나가자 엄마하고 아키라는 눈빛을 주고받은 다음에 트렁크를 여는데 어머나, 트렁크 하나에는 여자아이가 나오고요. 또 다른 트렁크에는 남자아이 하나가 튀어나와. 그래서 나온 여자아이는 유키라라는 이름의 막내 꼬마 여자아이예요. 그리고 다른 트렁크에서 나온 남자아이는요, 시게루라고 해서 셋째. 그러니까 유키짱이 제일 꼬마하고요. 그 다음 꼬마 남자애가 시게루야. 그러니까 시게루가 오빠인 거지. 그리고 아키라가 제일 형이었어. 제일 오빠. 그래서 시게루는요, 매우 장난꾸러기예요. 그래서 2 꼬마들이 밖에 나오자 장남인 아키라는 밖으로 뛰어나가. 그리고 집 멀리 있는 근처 역까지 뛰어가. 그러더니 거기서는 아키라는 여자애 하나를 더 데리고 와. 그 집 앞에서 막 이렇게 이웃들의 눈치를 봐. 그러면서 그 데리고 온 여자아이한테 쉬, 조용히 하고 들어와야 돼. 바로 이 여자아이가 둘째 쿄코입니다. 자, 첫째가 아키라, 둘째는 여자아이 쿄코, 셋째는 장난꾸러기 시게루, 그리고 넷째가 꼬마 숙녀 유키짱. 4명의 형제가 자매였던 거야. 맞아, 타인들한테 뭔가 숨기고 있었구나. 맞아, 왜냐면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자, 가족끼리 식사를 해.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엄마가 규칙을 얘기해. 다시 한번 이 집의 룰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큰 소리로 소란을 피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게루가 되게 장난꾸러기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사를 온 것도 사실은 시게루가 엄청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쫓겨난 거야. 쫓겨나가지고 이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도 약간 그런 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본도 약간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집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아. 왜냐면 다른 이웃에게 피해가 갈까봐. 애기는 막 시끄럽게 울지, 뛰어다니지,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야. 아들이랑 딱 둘만 산다고. 아키라 장남이랑 딱 둘만 산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아이가 3명이 더 있었던 거지. 그 집에다가 룰을 정한 거야. 첫째, 절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을 피지 않는다. 그래서 엄마는 집을 구하고 이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면서 너네들 때문에 이사한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 조용히 지내야 돼. 알았지? 안 그러면 또 쫓겨난단 말이야. 그리고 2번째 규칙. 장남 아키라를 제외한, 그러니까 쿄코, 2번째 그 여자애 있었잖아. 쿄코, 그 다음에 남자 동생 시게루, 그 다음에 막내 유키짱. 그러니까 아키라를 제외한 이 3명 형제는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세탁기, 그 건조대가 밖에 있어. 베란다에 있어. 그 건조기가. 근데도 세탁기와 건조대, 베란다 다 포함해서 절대 밖에 못 나가게 해. 왜냐면 밖에 나갔다가 걸릴 수 있잖아. 걸리면 쫓겨나잖아. 왜냐면 거짓말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면 안 돼. 왜냐면 밖에서 사람들이 볼지도 모르니까. 베란다도 안 되고 세탁기와 건조대가 있는 베란다도 안 돼. 밖에도 안 돼. 그냥 무조건 집에만 있어야 돼. 그게 이 집의 룰이야. 그러니까 감금도 아니고 밖에 못 나가면 얼마나 답답할까. 맞죠? 그쵸? 그래서 쿄코가 그 둘째 여자애가 이렇게 물어봐. 엄마, 그러면 빨래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빨래할 때는 그래, 빨래할 때, 빨래 넣을 때는 베란다로 나가도 돼. 근데 빨래하는 동안에는 절대 베란다 밖으로 얼굴을 내밀면 안 돼. 알았지? 숨어 있어야지. 라고 주의를 줘. 그리고 마지막 규칙 세 번째. 아키라, 이 집의 장남이죠. 아키라는요, 늦게까지 일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동생들은 아키라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의 룰이었어. 네, 맞아요. 엄마는 미혼모니까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 그래서 엄마는 막 출근 준비에 어머. 깜짝이야. 왜 이래. 그래서 엄마는 막 출근 준비에 바빠. 화장도 하고. 그러니까 아키라는 이빨 닦으면서 엄마 화장하는 걸 보면서 막 이렇게 말해. 엄마, 저녁 해놓을 테니까 오늘 일찍 와요. 그러니까 엄마는 화장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 뭐 해줄 건데? 라고 익숙하듯이 이래. 뭐 해줄 건데? 그럼 아키라는 막 익숙한 듯이 이렇게 말해. 오늘은 카레를 해볼까나? 라고 말해. 그럼 엄마가 말하지. 그래?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오도록 할게. 라고 말하고 출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모범생인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소개받았던 아키라는요, 사실 학교에 다니질 않아요.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정도의 나이이지만 아키라는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청소를 하고 장 보러 다니고 엄마 위에서 아침밥하고 저녁밥하고 동생들 보고 얘는 이러는 게 익숙한 애야. 그래서 청소를 하고 장을 보러 가는데 막내 동생 꼬마 유키짱이 오빠 나 아폴로 초콜릿 사줘. 아폴로 초콜릿 먹고 싶어. 라고 오빠를 졸라.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아폴로 초코예요. 그래서 아키라가 아주 먼 곳까지 장을 보러 갔는데 거기 아폴로 초콜릿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더 돌아가가지고 다른 마트까지 가가지고 이 동생을 위해서 아폴로 초콜릿을 사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정말 너무 큰 아이였던 거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밖에 안 되는 애가 약간 부정을 갖고 있어. 아빠의 마음이랄까? 자, 엄마는요, 일찍 온다고 했으면서 아주 늦은 시간에 돌아와. 그래서 엄마가 올 때까지 애들은 또 기다리는 거야. 유키랑 아키라는. 얘네 둘은 저기도 어느 정도 초등학생이니까 너무 일찍 철든 초등학생들. 그래서 엄마가 돌아오자 유키는 여자애 있지, 여자애. 유키는요, 엄마, 나 빨래 다 해놨어요. 막 엄마한테 막 자랑해. 칭찬받으려고. 그러니까 엄마는, 아리가또, 고마워. 라고 이제 유키짱에게 칭찬을 해줘. 그리고 아키라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얘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막 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게 바로 한자 공부였어요. 학교에 다니질 않으니까 뭐 혼자라도 공부해야지. 그 막 멍청한 건 싫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얘가 막 사전도 찾아보고 막 하는데 뭐 산수 공부하거나 이럴 때는 결국 모르는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퇴근한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봐. 엄마,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이것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 자기가 모를 때는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지 마. 라고 말합니다. 지 아들한테.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랑 산수 공부를 하다가 엄마한테 어디서 전화가 와.
그러니까 엄마는 갑자기 막 아들이랑 얘기하다가 추트마떼 기다려 이래놓고서 전화 받아. 이렇게 말하는데 제법 진지하게 통화는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약간 다투는 것 같은 그런 통화를 엄마가 해요. 여튼 다음날 아침 엄마는 또 회사에 안 가는 날인지 웬일로 아이들이랑 뭐 게임도 하면서 재밌게 막 놀아줘. 그 나중에 그 둘째 쿄코의 머리를 이렇게 막 묶어주는데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야.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말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학교에 가봤자 배울 것도 없어. 그리고 말이야, 아빠 없는 아이는 학교에 가봤자 왕따밖에 안 당해.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면서 학교에 가고 싶다는 쿄코의 말을 단박에 거절합니다. 자, 아이들과 놀다가 장남 아키라와 이제 이불 빨래를 아들과 같이 해. 그러면서 이제 빨래를 널고 나서 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아키라, 엄마 있잖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아키라가 뭐랬냐면 또 상냥하고 건실하고 엄마를 되게 생각해주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엄마랑 결혼해주겠다고 하면 엄마랑 결혼하겠다고 약속만 해준다면 우리 다 같이 큰 집에 살 수 있어. 그러면 아키라도 유키짱도 쿄코짱도 학교에 갈 수 있어. 완전 좋겠지. 아키라, 엄마 있잖아.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밤 늦게 엄마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밤늦게 들어온 엄마는 깊이 잠든 아이들을 다 깨워. 술이 취해가지고. 민나 스시 타베마쇼. 얘들아 우리 초밥 먹자. 엄마 초밥 사왔어. 초밥. 일어나봐. 아이들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 근데 엄마한테서요 술 냄새가 나. 그러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말합니다. 아키라는 있잖아. 아키라네 아빠랑 말이야 점점 눈이 똑같아져 간다. 왜? 모노레일 타고 엄마랑 같이 하네다 공원 갔었잖아. 아키라와 모노레일을 타고 아빠를 만나러 간 적이 있었나 봐요. 아키라가 어릴 때. 그런데 아키라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근데 갑자기 둘째 쿄코에게 말해. 쿄코짱네 아빠는 음악 프로듀서였어. 엄마 있잖아? 가수 될 뻔했다? 쿄코짱 아빠랑 같이? 응? 응? 네, 맞아요. 이 네 아이들의 아빠는요, 전부 달라요. 아빠가 4명이 다 달라. 아키라 아빠 다르고요. 쿄코 아빠 다르고요. 시게로 아빠 다르고요. 유키짱 아빠가 다 달라요. 엄마만 같고 아빠가 다 달라. 그러면서 쿄코가 전에 관심 있었던 엄마의 빨간 매니큐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빨간 매니큐어를 엄마가 막 발라주며 얘기하는 거야. 엄마 있잖아. 가수 될 뻔했었어. 쿄코짱 아빠랑 같이. 이러면서.
아무튼 아빠가 다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놀라지 않아. 그냥 다 알고 있었어. 아이들은 다. 놀라지도 않아. 그냥.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취해서 그냥 뭐 이런저런 막 횡설수설 얘기를 하다가 가족이 다 잠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마마 엄마?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어. 그리고 남겨진 건 아키라에게 엄마 당분간 못 들어와. 교코 시게루 유키짱 잘 부탁해. 식탁에 엄마가 노트에 그러니까 식탁에다가 엄마가 당분간 못 들어온다고 요만한 메모지를 하나 남겨요. 그래서 아키라에게 다 맡겨. 교코 시게루 유키짱 잘 부탁해. 엄마 당분간 못 들어와 라고 하면서 메모를 적어 놓고요. 그리고 저렇게 약간의 돈을 남겨 놓습니다. 자, 시간은 흘러 엄마가 발라줬던 빨간 매니큐어가 다 지워질 때까지 엄마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아키라는요 고민하다가 이제 엄마 옛 남자들을 막 찾으러 다녀. 뭐 택시기사도 있고 뭐 빠찡코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저씨도 있고 다 엄마의 전 남자들을 만나러 다니지만 엄마의 소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돌아와요. 그래서 엄마가 막 선물을 사왔어. 근데 엄마가 막 선물을 사왔는데 둘째 쿄코는요 그냥 말없이 엄마를 이렇게 쳐다봐. 그리고 나서 또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아이들이랑 막 놀다가 두 아들의 머리를 잘라줘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하는 일은 뭐야? 네, 짐을 쌉니다. 짐을 싸요. 벽장 안에 있던 옷을 아주 커다란 가방에다가 넣고 본격적으로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 머리를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줬다고, 예쁘게 잘라줬다고. 그래놓고서 엄마가 짐을 싸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희망 고문하는 거야, 애들을. 그래서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꼬마 유키짱부터 장남 아키라까지 엄마에게 어딜 가냐고 물어봐요. 근데 엄마는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얘기해야 합니다. 어떻게? 엄마 크리스마스 전까지 돌아올게.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떠납니다. 크리스마스까지 꼭 돌아올 거야.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그냥 떠나요. 닮았어? 그래서 유키는 크레파스로 매일매일 엄마를 그리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키라는요 편의점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기념 케이크,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밖에서 계속 기다려. 저 케이크가 2,000엔짜리 케이크가 1,200엔 막 점점 떨어질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 그러다가 할인된 케이크, 결국에 다 떨어진 할인된 케이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드디어 크리스마스 저녁이 되고 결국 엄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키라가요 바지를 입어. 근데 맨날 똑같은 바지를 입고 나와. 이 영화에서 그 칠부 바지야. 칠부 바지. 근데 겨울이 돼도 맨날 그 반바지만 입고 다녀요. 아키라가. 그래서 엄마가 일하는 백화점에도 전화를 해보는데 지난달 그만두셨는데
엄마 일하는 백화점에 전화도 해봤는데 그만뒀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돈은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컵라면 갖다가 있잖아. 그 4살짜리, 3살짜리 그 유키짱한테 컵라면을 먹여.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지금 막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인 거야. 근데 그거를 조금씩 아껴 먹으면서 그렇게 계속 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엄마한테 돈이 든 봉투가 왔어. 근데 그 봉투 보면은 이제 그 발신인 해가지고 전화번호랑 주소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얘가 용기를 내가지고 전화를 해. 띠띠띠. 공중전화에서. 하이, 모시모시, 야마모토 데스. 야마모토? 헐. 엄마의 성은 야마모토가 아닌데. 여러분들 아세요? 일본은 결혼을 하면은요, 와이프가 남자의 성으로 바뀌어요. 만약에 내가 김이고 내 남편이 될 사람이 박인데, 그럼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내 성은 박씨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래서 장남 아키라는 아무 말도 못하고 끊어요. 왜? 엄마 성이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아키라는 남자애가 이 영화를 보면 진짜 나보다 나은 애야. 애가 생각하는 게, 행동하는 거나.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한테 말도 없이 그냥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전화를 받았는데 분명 엄마 목소리다? 엄마 목소리인데 야마모토 데스, 야마모토입니다 이러니까 애가 너무 놀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끊어요. 전화를. 막 이거 보면 심장이 아파. 근데 엄마가 보내준 돈으로 이제 오랜만에 장을 보러 가. 그 장을 보고 집으로 오던 그 아키라가요. 그 전에 그 아까 아폴로 초콜릿 있지? 아폴로 초코. 이제 그거를 사다가 어떤 꼬마이들의 장난으로 아키라가 한번 도둑으로 오해를 받아, 편의점에서. 근데 그때 편의점 직원이 얘를 도와줘. 얘가 그런 거 아닌 것 같다고, 다른 애들이 장난친 것 같다고, 얘 잘못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 자기를 도와줬던 그 편의점 직원은 그 세탁소, 그 코인 런더리 있죠? 그 동전 넣고 세탁하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아키라가 그 사람한테 조심스럽게 부탁해.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났으니까 새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직원한테 부탁해. 저기 엄마인 것처럼 제 동생들한테 봉투에 이름 좀 적어주시면 안 돼요? 새해가 돼가지고 애들한테 세뱃돈을 줘야 되는데 어른 글씨로 이름을 써야 돼가지고 제 동생들 이름 좀 봉투에다 써주세요 라고 부탁해요. 가슴이 아프죠. 시간이 지나서 유키의 생일이었는데요. 유키의 생일인데도 엄마는 연락 한 통도 없고 결국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유키가 쫄라. 오빠,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한테 갈래. 엄마 분명히 유키짱 생일이라서 올 거야. 유키는 막 아키라한테 때를 써. 엄마 기다릴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오빠랑 같이 역으로 가요. 근처 각 집에 있는 동네 역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아키라가 이렇게 말해요. 유키, 저게 모노레일이라고 하는 거야. 저게 하네다 공항까지 가는 거야. 언젠가 유키짱도 오빠랑 같이 꼭 비행기 보러 가자. 아키라가 유키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고 유키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오지 않고, 그래서 결국 오빠 손과 유키짱과 손을 꼭 잡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간을 지나서 아키라는 또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결국 예전부터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게임 센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야외 방송했을 때 봤던 그런 게임 센터 있죠? 게임하고 막 노는 데 있잖아. 그런 게임 센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얘는 학교도 안 다니고 뭐 맨날 집 밖에 아무도 못 나오니까 이제 아키라밖에 밖에 못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아키라만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맨날 장도 아키라만 보고. 근데 거기서 자기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는 거야. 게임 센터에서. 그래서 친해진 친구들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게임을 해, 같이. 얼마나 신나겠어. 학교는 다녀본 적도 없는데 내 또래의 친구를 거기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 얘가. 그래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막 놀아. 근데 그때 시게루, 그러니까 셋째 그 남자 동생 시게루하고 꼬마 유키짱은요 관심도 받지 못하게 돼요. 집은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고 이제 심지어 게임을 하러 온 이 새끼들, 이 아이가요 그 남동생 시게루를 이렇게 심하게 밀쳐. 이렇게 밀치는 거야. 그래서 시게루가 넘어져. 넘어지기까지 하는데 아키라는 말리지 못해요. 왜냐면 제 생각인데 그냥 처음 생긴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다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그래. 그냥 딱 보기도 약간 조금 양아치 같지. 약간 찐삐라 새끼들 같지. 맞아. 얘네들이 좀 불량한 애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집 밖에 나가면은 집 앞 편의점 앞에 있지. 집 앞 편의점 앞에서 물건을 막 훔쳐오게 시키는 거야. 야, 물건 훔쳐봐. 야, 아무도 뭐 뭐라고 안 그런다니까? 안 걸려, 안 걸려. 그래, 그럼 같이 안 놀아줄까? 이러면서 얘를 막 협박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물건을 훔치고 나쁜 일을 자꾸 시켜. 그래서 결국 아키라는요 물건을 훔치게 되지. 어쩌겠어. 그렇게 지내다가 시간이 어느덧 봄이 되었어요. 벚꽃이 피고 바람은 불고 아키라는 누군가를 찾아서 기다립니다. 누굴 기다리는 줄 알아? 이제 같이 놀던 이 남자의 두 명, 양아치 새끼 두 명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중학생으로 진급을 해요. 중학생이 된 거야. 이제 교복도 입고. 그래서 아키라는요 친구들이 없으니까 걔네 학교가 끝날 때까지 그 학교 앞에 기다려. 수업이 끝났어. 땡땡땡.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종이 울리고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지, 애들이.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친구가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 집에 놀러 갈래? 근데 걔네들은 바빠. 그래서 남자의 두 명이 막 멀어지는데 일부러 들리게 말하는데 이렇게 나 쟤네 집은 좀 싫어. 그냥 왠지 싫어. 썩었어. 더러워. 그래서 더러운 집에 산다면서 저 집은 썩었다면서 뒷담화를 하면서 뒷담화를 하면서 멀리 사라져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아키라는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키라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만나.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자, 여러분 이지메라고 제 기묘한 이야기 본 사람들 알겠지만 그 이지메라는 말이 이지메르라고 해서 그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따를 일본에선 이지메라고 해. 근데 저기 보면은 어떤 실내화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상이 있지, 상. 그 우리 사람 죽었을 때 그 액자 있잖아. 그 액자에다가 천국으로 가, 명복을 빌어 이러면서 메시지를 적어놓고요 향까지 피워놨어. 맞아. 이 지금 가방을 들고 있는 이 여자는요 이지매를 당하고 있는 거야, 학교에서.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나쁜 년들이 자기 실내화를 놓고 자기 보고 명복을 빌어, 천국 잘가 이렇게 써놓은 저거를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거야.
이 여자애도 얼마나 좀 외로웠겠어. 살기 싫었겠지. 그래서 이지메를 당해서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그 여학생을 우연히 보게 돼요. 아키라가. 어쨌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전기세가 밀렸다면서 직원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노 누구 안 계세요? 전기세가 밀렸어요. 근데 이게 집으로 들어오던 아키라가 그걸 보고 숨어. 마침 밖에서 들어오는데 그 아키라가 그 돈 달라고 돈 받으러 온 직원을 본 거지. 그래서 숨고 전에 이제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그 편의점 직원한테 상담을 하러 가요. 저 어떡하죠? 엄마 연락도 안 되고 돈도 지금 조금씩 떨어져 가고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 편의점 직원이 이렇게 말해. 그러면 경찰서나 이제 복지사무소 같은 데 연락해보는 게 좋지 않아? 니네끼리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누군가의 어른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 편의점 직원이 이제 그런 상황이면 도움을 받아야지 해서 받으라고 막 권해. 근데 아키라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응? 그 사진 안 갖고 왔어. 그 대박 사진인데.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면 넷이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아빠는 다 다른데 아키라가 동생들을 진짜 너무 아꼈던 거지. 그러니까 넷이 같이 살 수 없는 거야. 왜냐면 나라에서 오면은 다 따로따로 보호소에 해놓고 뭐 누구는 입양이 될 거고 누구는 또 어떻게 뭐 할 거고 막 이러니까 그럼 다 바라바라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게 될까봐 그 힘든데도 아키라가 혼자 이렇게 너무 참아. 그 이제 돈이 자꾸 떨어지고 먹을 건 없어지고 막 전기도 끊겨가지고 막 이러니까 쿄코가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았던 거야. 둘째 그 여동생이. 그래서 얘 쿄코 꿈은요 어릴 때 피아노를 사는 게 꿈이었어. 그래서 그거를 그 꿈을 위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놨는데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고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꿈을 포기하고 자기가 조금씩 모아놨던 돈을 아키라한테 줘요. 그래서 아키라도 받고 싶지 않았지. 왜냐면 동생이 이렇게 너무 힘들게 조금씩 자기 꿈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인데 오빠라고 그 돈을 받고 싶었겠어? 근데 어떡해. 이미 생활비는 바닥이 났고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걸 아이들은 이제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말했지. 애들 너무 일찍 철들었다고. 돈은 없는데 생활비는 바닥났고 엄마는 안 올 거고 결국 아키라는 쿄코의 돈을 받게 돼요. 여러분 혹시 제가 말하는 것 중에 눈치채셨나요? 유키짱이 그 막내 동생 여동생이 오빠 엄마 기다리러 갈 거야. 유키 생일이니까 꼭 엄마 올 거야. 그래서 막 오빠를 졸라가지고 근처 밖에 집 동네 역에 간 거 빼고는요 쿄코짱이랑 시게루짱은 밖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 남자애랑 여자 얘는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는 거야. 그 긴 시간 동안. 심각하다. 불쌍하다. 그치. 그러다가 이제 늦은 봄 아이들은 신발을 신고 밖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 처음으로 밖에 나오는 거야. 시게루랑 쿄코짱은 이사 와서 처음으로 밖에 나는 거여서 막 너무 좋지. 자유잖아. 바깥 공기를 밖에서 마실 수 있다니. 베란다에도 못 나갔었는데 조금씩 이제 엄마의 룰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쿄코가 모아놓은 돈으로 간식도 엄청 사고 길가에 펴있는 꽃을 이렇게 꺾거나 씨앗을 이렇게 모아와. 꽃이. 그래서 이제 공사장에서 주워온 이렇게 흙 같은 걸로 흙을 모아다가 그 컵라면 컵 있지. 그냥 라면 빈 컵을 잘라가지고 흙을 넣고 뭐 꼭 꺾어온 거를 꽂아놓거나 아니면 씨앗을 뿌려가지고 막 심어. 그리고 컵 앞에다가 이렇게 이름도 막 다 적어가지고 꽃씨를 막 심는 거야. 너무 신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베란다도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 애들이. 그런데 어느 날
불이 켜지지 않는 거야. 맞아. 결국 전기도 끊긴 거야. 전기도 끊기고 막 해는 내리쬐고 막 매미 시끄럽게 우는데 막 여러분 일본 여름 있잖아요. 미쳐요. 더워 죽어요 진짜. 그리고 무시하지라고 해가지고 엄청 습해요 일본이. 끈적끈적 겁나 습해. 근데 거기다 더워. 근데 전기가 끊겼어. 선풍기도 안 틀어주고 에어컨도 안 틀어줘. 근데 그 집에 그냥 있는 거야. 애들이. 결국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겨요.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자 이제 아이들은요 공원에 가기 시작해요. 공원에 가는데 봐요 여러분 보여요? 이제 애들의 머리가 많이 자란 거야. 아이들의 머리도 많이 자라있고 조금씩 커가지 이제 애들이. 그래서 어쨌든 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공원에 가가지고 물도 받고 빨래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래서 시게루는요 공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둘째 동생 그 이즈메 때문에 아까 학교 안 갔던 그 여자애 있잖아. 아까 아키라가 우연히 본 그 여자애. 이즈메 당하던 소녀. 그 여자 이름은 사키예요. 그러니까 사키를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함께 놀게 되고 대화도 하면서 되게 친해지게 돼요. 그러다가 사키짱은 아키라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키라는 사키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데 사키는 이 여자애는 꽤나 고급 맨션에 살고 있는 거야. 어쨌든 시간은 흘러 엄마는 오지 않고 엄마에게 연락도 없고 그냥 많은 것들이 변하게 돼.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아키라의 사정을 알고 있는 그 편의점 직원 있잖아. 그 편의점 직원들이 이제 얘네 사정을 알고 그 편의점은 왜 좀 이렇게 날짜가 지나거나 그러면은 다 이제 뭐 직원들이 가져가서 밥 먹거나 그렇잖아. 그래서 뭐 폐기된 삼각김밥, 오니기리 같은 거를 아키라한테 다 줘. 자, 이러한 그 아키라의 생활이 되게 안타까웠던 사키는요, 아키라에게 내가 돈을 좀 만들어줄까? 라고 해요. 그래서 아키라를 끌고 어딜 가는데 너 잠깐 여기서 기다려. 그래놓고 갑자기 어떤 중년 아저씨랑 만나가지고 가라오케에 들어가는 거야. 노래방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해가 지고 해가 질 때쯤에 밖으로 나와요. 이 사키 여자애가. 그래서 아키라는 계속 밖에서 기다려요. 얘도 뭔진 알았겠지. 아키라도 나이가 어리지만 이 여자애가 뭐 하는 거는 알고 있었겠지. 그래서 여자애가 10만엔짜리 만엔짜리였나 10만엔인가 몇만엔을 그냥 그 아키라한테 줘. 자 여기. 근데 아키라는요 돈을 보고요 손을 탁 쳐. 됐다고,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표정을 짓고 막 뛰어. 일어나! 이렇게 치고 필요 없어. 됐어 이렇게 치고 여자의 손을 치고 막 뛰어. 시간은 또 흘러서 장대비가 엄청 붓고, 여러분 알죠? 비 올 때 더우면 엄청 찝찝한 거. 비는 장대비는 쏟아지고 너무너무 더워져요. 여름이 깊어지는 거지. 아이들은 너무 지쳐있어. 특히 아키라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지쳐있을 거야. 자기가 장남인데 동생들을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게다가 시게루가 공원에서 그 남자 있잖아, 셋째 장난꾸러기 남자애. 그래서 걔가 공원에서 떠다 놓은 물을 다 그때 컵라면 컵에다가 꽃 심었다고 했잖아. 거기다가 물을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아키라가 빡친 거야. 여러분 막 덥고 짜증나고 막 이런데 에어컨도 안 되고 막 물 끊기고 전기 끊기고 막 정말 차라리 밖에가 날 거야. 이렇게 집이 더 더운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집에서 얘가 너무 예민하니까 그 물을 다 주면 어떡해? 우리가 마실 물인데. 그래서 얘가 이제 한계가 온 거지. 여기서 막 밖으로 뛰쳐나와.
와 이러면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하염없이 봐요. 왜냐면 얘는 태어나서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애니까. 그래서 밖을 이렇게 그 운동장을 하염없이 봐. 그래서 운동장에는요 야구를 하는 애들이 이제 막 시합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그 야구단 남자애 중에 한 명이 못 오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못 오게 됐는데 이제 아키라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운동장에 수돗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마시러 담벼락 근처로 이제 가는데 그 야구 감독 그 선생님이 아키라를 보고 야, 너 우리랑 같이 야구하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아키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야구복을 입어. 그러니까 얘 꿈이 그 야구를 하는 거였어.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비싼 야구복을 입고 야구 배트를 손으로 만지게 되고 자기 또래랑 같이 야구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용돈을 모아서 꼭 사고 싶었던 게 야구 배트였는데 야구 배트를 처음 만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런 관심과 막 선생님 막 이런 관심과 자기가 하고 싶었던 야구 꿈도 못 꿨던 그 야구를 하고 있고 막 그 정신이 팔려요. 그래서 아키라가 막 재미있게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쿄코는 벽장으로 들어가요. 그 둘째 여자애는 오늘도 벽장으로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우리의 막내 꼬마 아기 유코짱이요. 밖에를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약간 꽃들 얘네가 꽃 심은 거 있잖아. 그래서 꽃들이 이렇게 화분들이 있어가지고 애가 못 보는 거야. 애가 3살인가 4살 컨셉으로 나오는데 위를 못 보니까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까치발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밖을 구경하려고 그래서 까치발로 이렇게 떠가지고 의자에서 이렇게 안 보이니까 애가 키가 조그마니까. 그리고 시게루는 그 셋째 남자 장난꾸러기 아이는 그냥 장난감을 이렇게 만져. 뭐 눈에 초점도 없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유키는 계속 까치발로 밖에 이렇게 보고. 여러분 맞아요. 설마 꺄 까치발로 의자 위에 올라갔던 유키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시게루는 옆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쿄코가 달려나와서 유키를 이렇게 보살펴. 유키짱, 유키야 일어나봐. 유키야. 그러고 나서 신나게 야구를 하고 아키라가 돌아와요. 오빠, 유키가 일어나지 않아. 유키가 안 깨, 오빠. 아무리 흔들어 깨워봐도 일어나길 기다려도 유키는 끝까지 일어나지 못해요. 유키가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놀란 아키라는 동전 어떻게 봤는데 동전 4개가 딱 있는 거야. 동전 4개를 가지고 뛰어가요. 어디로? 공중전화 있는 데로.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저기 누구누구 좀 바꿔주세요 이랬겠지?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엄마를 이렇게 바꾸기를 기다려. 그런데 엄마가 전화 바꾸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무심히도 공중전화는 동전을 삼키고 엄마가 채 전화를 이어받기도 전에 전화가 끊겨요. 절망하는 아키라. 공중전화에 소리가 나더라. 머리에 꽝꽝 박아. 이렇게. 전화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전화 못하는 거야. 동전 4개가 다였는데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엄마가 제 전화를 바꾸기도 전에 그냥 끊겨버려. 동전이 떨어져서.
그 다시 아키라는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기를 만지지. 저 손에서 여러분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느낌일까? 저 손에서 약간 감정이 느껴지지. 그리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와서 아키라는 유키를 만져봐요. 유키. 그러나 유키의 몸은 차가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키, 그 아까 여중생 있죠? 여고생. 그 여자애도 이제 아키라가 이제 그 여자애랑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가.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서, 나 그때 나한테 주려고 했던 돈 줘. 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남자랑 가라오케 가가지고 돈 이게 줬잖아. 근데 아키라가 됐어! 이러면서 그냥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여고생한테 가가지고, 사키한테 가서, 나 그때 나한테 주려고 했던 돈 줘. 지금 줄 수 있어? 그래서 왜? 돈이 없어서. 그래서 뭐 소리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유키가 죽었다는 걸 사키짱도 알게 되고, 사키도 이제 죽은 유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마침 엄마한테 편지가 와요. 저거 보여? 아키라에게 애들 모두 잘 부탁해. 난 잘 있어. 하트. 엄마가. 양심 없네. 와, 극혐. 지린다. 죽일년이네. 지 혼자 잘 살고 있구만. 인간 아니다. 엄마가 미쳤나. 저걸, 아우, 진짜. 그치. 열받죠. 크리스마스에 돌아온다고 했던,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엄마 크리스마스 전엔 꼭 돌아올 거야. 이렇게 웃으면서 크리스마스에 돌아온다던 엄마는 오지 않고 집을 나가서 연락 한 번이 없었어. 그리고 딱 2번 돈을 묻혀요. 이게 2번째인 거지. 엄마 쓰레기. 맞지? 그래서 그 뒤는 여러분들이 영화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하는데도 진짜 빡쳐. 나 이거 조사하면서 진짜 너무 빡쳐. 너무 빡치는데 이게 영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알지? 이거 실화라고 내가 말했잖아. 이게 실화인데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놀라지 마. 이 영화는요, 제가 지금까지 대충 말씀드린 이 영화의 내용이요, 아름답게 포장된 편이에요. 실화보다. 이 영화가 그나마 되게 예쁘게 만들어진 영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인데 지금 빡치는데 이게 예쁘게 만들어진 편이야.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거에 비하면. 여러분, 실화는요, 너무 잔인해요, 사실은. 이게 진짜 뭐 칼로 찔러서 찌르는 것보다 더 잔인해요. 무슨 말인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 잔인하다고 하는 게.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여기 나왔던 남자애 있잖아. 이 남자애가 아키라 역을 맡은 이 남자 주인공이요. 우리 올드보이 알죠? 올드보이 최민식님. 올드보이 최민식님을 누르고 2004년에 칸느 영화제에서 얘가 최연소 나무주연상을 타요. 이 영화로. 대박이지. 올드보이 최민식님을 누르고 2004년 칸느 영화제에서 얘가 최연소 나무주연상을 수상해. 이 영화로. 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말로만 하면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영화 티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궁금하셨죠? 제가 이 영화의 티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엄마야. 추천 아끼지 말고 한 번씩만 지금 눌러주면 안 될까요? 나 이거 오늘 아침까지 조사해서 잠도 못 자고 출근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의 추천이 저에게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거든요. 재밌게 보시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결말을 알려주면 안 되지. 근데 거의 결말인데 어쨌든 함께 이 영화 시작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부러 한국 거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前のお部屋だってね、茂が騒ぐからお引っ越しなくちゃならなくなったでしょ。自分を生きる。 이런 내용이에요. 딴 것도 볼래요? 딴 일본 건데? 일본 것도 보시겠어요? 일본 것도 있어. 그 자막 안 나오는 거. 일본 버전. 조금 달라요. 그 내용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봐봐. 이거 얘 연기 참 잘해. 실화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키테루노와 오토나다케 데스까? 살아있는 건 어른들 뿐인가요? 다레모 시라나이 아무도 몰라. 나는 알겠습니다. 슬퍼.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요 예쁘게 얘기된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꾸며진 거야. 이 영화는 예쁘게 잘 포장됐어. 이 영화가 포장된 게 이거야. 여러분 실화 얘기 들어갑니다. 이게 이 사건이요 일본에서요 스가모 어린이 유기 사건이라고 불려요. 유기하다 그냥 방치하는 거. 그래서 이게 스가모 어린이 유기 사건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건이 됐어. 왜? 잠깐만 이 아이들 때문에. 아니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좋아해? 깜짝이야. 나 이런 거 너무 근데 진짜 이 영화 보면 후유증이 좀 심하긴 진짜 해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계속 생각나. 지금 이 시간 어딘가에도 또 이 같은 아이들이 또 있을 거니까 그 생각하면 진짜